청소년 상담사 시험의 상담 연구 방법론 기출문제 중 난이도가 중간 이상인 문제를 선별하여 여러분께서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11번째 영상으로 질적 연구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들으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문제의 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영상이 너무 빠르거나 필요시에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거나 재생 속도를 조정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다음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연구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 개인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 주요 자료는 연대기적 형식의 일련의 사건 또는 행동에 대한 음성 또는 문서 텍스트이다. 물리적 공간인 장소가 연구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이 공유하는 이야기나 내러티브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등장인물, 문제, 해결 등 문헌적 요소를 포함한 이야기로 재진술한다. 이야기 중심은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는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내러티브가 현상인 동시에 연구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탐구 과정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쓰기, 연구 텍스트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맞는 설명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기는 연구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장 텍스트 쓰기는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텍스트로 기록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만듭니다. 연구 텍스트 쓰기는 현장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연구의 주요 발견과 이론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디귿 문항은 이야기된 내러티브가 이끌고 연구자는 따라가면서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고 개인의 정체성과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해명하기도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은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이론의 생성 또는 발견이다. 근거이론 같은 연구가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방법론입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연구 유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분석은 경험 당시의 상황과 경험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시작한다. 연구자는 오염되지 않은 관점을 갖기 위해 기존의 관점이나 가정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선발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직접 경험과 경험의 표현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현상학 연구입니다.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서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로 구성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한 질적 연구 접근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초점, 경험의 본질을 이해. 보고서, 경험의 본질을 기술. 학문적 배경, 철학, 심리학, 교육학. 자료 분석, 판단 중지를 통해 개인적 경험 기술. 자료 수집 형식, 개별 면접 위주, 문서와 예술 작품도 활용. 이는 앞서 설명한 현상학 연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는 다음의 예를 지칭하는 질적 연구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연구자는 왕따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참여자로 왕따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참여자를 면접하고 면접한 내용을 지오르기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왕따를 경험한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왕따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왕따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에서 현상학적 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학적 개념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연구자는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및 학습된 감정 등을 보류해야 한다.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선지식이나 선경험을 배제함으로써 현상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성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괄호치기에 해당합니다. 1번 수평화는 얻어진 각종 개념들에게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의식의 지향성은 의식이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해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번 상상적 변형은 다양한 모습을 상상하고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4번 괄호치기는 연구자가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정, 경험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순수한 경험 그 자체를 탐구하려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5번 의미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위입니다. 이는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각 부분의 의미를 부여하여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는 근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역적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연구 방법이다. 근거이론은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근거이론은 데이터를 통해 이론을 생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특정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패턴이나 이론을 도출해 나갑니다. 2번 문항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한다. 개방 코딩 단계는 범주화를 하는 단계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추코딩 단계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합니다. 3번 문항은 추코딩 단계에서는 하위 범주들을 범주와 연결시킨다. 맞는 설명입니다. 측코딩 단계에서는 범주와 하위 범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데이터 속의 패턴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범주가 전체 이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4번 문항은 개방 코딩, 선택 코딩, 추코딩의 순서로 자료를 분석한다. 개방 코딩, 추코딩, 선택 코딩의 순으로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를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범주화는 개방 코딩 단계에서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근거이론의 코딩 과정을 요약하면 개방 코딩은 범주화 작업이고 추코딩은 범주들을 패러다임의 틀에 맞게 연결하는 작업이고 선택 코딩은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전체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는 근거이론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개방 코딩, 추코딩, 선택 코딩의 분석 과정을 거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추코딩에서 정보의 범주를 만들어낸다. 정보의 범주는 개방 코딩에서 만들어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지속적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나간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인과적 조건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일컫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는 근거이론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의 경험적 근거 평가 기준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개념들이 생겨나는가? 니은 문항은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가? 디귿 문항은 많은 개념적 결합들이 있는가? 리을 문항은 표본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선정되었는가입니다. 이중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은 근거이론 연구의 평가 기준입니다. 리을 문항은 근거이론은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포화될 때까지 수집하는 것이기에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근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적 가정을 전제로 질적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2번 문항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등의 현상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둔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자료 수집은 포화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진행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지속적 비교 방법이 주된 분석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주로 기존의 이론적 체계나 선행 연구의 근거에서 수행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는 근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개방 코딩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드러난 개념들을 더 큰 범주로 발전시킨다. 이는 추코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를 수행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추코딩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요약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개방 코딩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은 근거 이론의 자료로는 기록물, 참여자 관찰, 자서전 등이 포함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합의적 질적 연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단일 평정자가 자료를 분석하여 일관성을 높인다.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팀 기반의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팀이 중심이 되어 자료를 분석하고 합의를 합니다. 2번 문항은 상호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후기 실증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구조주의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후기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처럼 한 번의 연구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의 관계는 연구 과정에 걸쳐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론적 입장을 고수합니다. 구조주의는 인식론에 관하여 연구자와 실험 참가자의 관계에는 친밀하고 주관적인 상호적 관계가 중요하고 이것이 참가자에게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경험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구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좀 더 자연스럽고 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3번 문항은 연구자와 참여자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틀린 설명입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4번 문항은 분석 과정에서 영역, 중심 개념, 교차 분석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질적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하는데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차 분석을 위해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는 양적인 요소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14번 문제는 합의적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면대면 면접을 통해서만 자료를 수집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면접이나 이메일,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 수량화된 분류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범주의 빈도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일반적이지 않은 드문으로 분류합니다. 3번 문항은 자료를 영역으로 코딩하는 것은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근거 이론과는 달리 영역을 먼저 개발하고 핵심 개념을 배치합니다. 4번 문항은 연구자들 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 문제는 별도로 의식할 필요가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는 팀 구성원 간의 합의와 협력의 기반을 중요시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권력의 불균형 문제를 의식하고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공정성과 상호 존중을 증진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5번 문항은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이나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된 방법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근거 이론, 현상학적 연구 방법 등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적 연구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료 수집은 면접, 관찰, 저널, 각종 문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다. 개인, 조직, 사건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행해진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이슈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사례 연구에 해당합니다. 사례 연구는 현상이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특정한 개체나 사례를 선택하여 상세히 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주로 텍스트 자료, 인터뷰, 관찰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을 다면적으로 탐구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는 질적 연구인 사례사 연구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변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특정 사례나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례나 현상은 여러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문항은 인과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맞는 설명입니다. 특정 사례를 연구하기에 인과적 결론보다는 사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번 문항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례 선택, 자료 수집 등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은 자료가 잘못된 기억에 의존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복잡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사례 연구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앞서 설명한 제한적인 변수 통제 없이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사례 지향적 연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사례 유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다룬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종합적, 해석적 설명을 지향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유형화된 다양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사례 지향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례나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론을 가리킵니다. 이 연구 방법론은 특정한 개체, 사건, 현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18번 문제는 문화기술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수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에 주목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특정 문화의 구성원의 지식, 행동, 가치, 신념, 관점을 내부자 및 외부자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2번 문항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연구자의 오랜 시간 현장 참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특정 현상에 대한 의미의 차이 파악을 중시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연구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는 다음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의 연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화기술지, 연계분석. 문화기술지 연구는 연계분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연구 대상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주로 특정 집단의 문화적 실천과 의미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계분석은 근거이론이나 내러티브 연구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니은, 근거이론, 인과적 조건 분석. 옳은 연결입니다. 디귿, 현상학적 접근, 현상의 본질 분석 및 기술. 옳은 연결입니다. 리을, 합의적 질적 연구, 영역 코딩 및 중심 개념 코딩. 옳은 연결입니다. 미음, 내러티브 연구, 경험에 대한 이야기 중심 분석. 옳은 연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는 다음은 연구 방법과 그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인과적 조건, 조건 매트릭스, 이론적 표집은 근거이론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영역 및 교차 분석입니다. 판단 중지, 경험의 본질, 체험의 공통적 의미는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는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근거이론 연구는 체계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근거이론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면담 자료뿐 아니라 사진, 시, 음악과 같은 자료들 또한 활용한다. 현상학 연구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영역 코딩은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한다. CQR은 영역 코딩을 한 후에 핵심 개념을 배치하기에 영역 코딩은 자료 분석의 시작 단계에서 합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리을 문항은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등장인물,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는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문화기술지 연구는 상이한 문화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을 검토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해석학적 연구는 문헌과 서면으로 전달된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이다.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행위 연구는 행위자들이 동일한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행위 연구는 인간 및 동물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다양한 심리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들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5번 문항은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 기술과 분석을 중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는 다음 질적 연구 방법 중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 대상은 동질적인 표본으로 구성한다. 2번 문항은 범주 구분을 위해 개방 코딩을 사용한다. 3번 문항은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개발한다. 4번 문항은 비전형적인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5번 문항은 시각적인 도형이나 모형을 사용한다입니다. 선택지 문항 중 1번, 2번, 3번, 5번은 근거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는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참여 관찰은 조사 대상 집단과 함께 지내며 관찰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현상학적 연구의 코딩 템플릿의 최상위 코드를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묘사로 설정하였다. 틀린 내용입니다.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묘사는 주로 민족 지학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민족 지학적 연구는 특정 문화 집단의 생활 방식, 신념, 관습 등을 연구하며 연구자는 해당 집단의 문화를 상세히 묘사하고 분석합니다. 이 경우 코딩 템플릿의 최상위 코드는 문화적 묘사나 문화적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귿 문항은 내러티브 탐구 과정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쓰기, 연구 텍스트 쓰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은 근거이론 연구는 개념의 생성, 개념의 체계적 연결, 개념적 결합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는 상담 연구 방법 중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반은 실증주의를 따른다. 틀린 설명입니다. 질적 연구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해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상담 과정과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연구자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상담 실천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3번 문항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상담 연구에서는 단일 방법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연구 질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번 문항은 탐구 대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치 있게 여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 생산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례 연구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6번 문제는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외적 타당성은 연구 결과가 보다 광범위한 사례에 일반화되는 정도이다. 두 번째 문장은 내용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 영역이나 목록을 공정하게 보여줘야 한다. 세 번째 문장은 생태적 타당성은 사회적 상황의 실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자의 자기 성찰은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타당성을 저해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연구자의 자기 성찰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2번 문항은 다원화의 기법으로 타당성을 확보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원화는 삼각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즉 여러 데이터 소스, 방법 또는 연구자를 사용하여 결과를 교차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문항은 외부 감사는 외부의 전문가, 감수자들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참여자 확인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 및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질적 연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가 연구자의 데이터 해석을 검토하고 논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문항은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주제가 윤리적 측면과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윤리적 타당성은 질적 연구의 필수 요소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8번 문제는 링컨과 구바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진실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실성 요건은 신뢰성, 전이 가능성, 확증 가능성, 안정성입니다. 1번 포화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는 질적 연구의 삼각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자료원 삼각 측정. 장소,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바뀌어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은 연구자 삼각 측정. 같은 연구자로 하여금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다시 연구하고 토의한다. 같은 연구자가 아니고 다른 연구자이어야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이론 삼각 측정. 해석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관찰자 및 검토자로 선택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검증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리을 문항은 방법론적 삼각 측정. 직접적인 관찰 후에 과거의 기록을 점검하여 해석의 신빙성을 점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분석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자료를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자동적으로 높일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결국 연구자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며 자동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4번 문항은 코드나 주제들과 관련된 텍스트나 이미지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연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11번째 영상인 실험 설계 영역의 문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타 연구 및 분석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